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훈 기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한 건가요? 이게 안 한 건가요? 뭐 약간 예. 네,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네. 대표가 최근에 계속 그 지방을 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 갔는데요. 예. 대구에 가서 이제 발언을 하던 중에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예.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입장을 예. 낸 건 사실상 처음인데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반성과 사과인 건가? 예. 는 다음 멘트를 보면 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예.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뭐 이러면서 뿔뿔이 흩어져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다.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는 그 그 윤석열 원래 전 주장- 대통령의 인식과 거의 뭐 같은 수준을 반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과가 아닌 사과는 안 하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래서- 좀 네. 혼란스럽습니다. 메시지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약간 이 사과를 이건 하는 척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한 이유는 선거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 또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혁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결국 몰아내려 그러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조금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예. 회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당원 게시판 예. 논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를 아, 그래요?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이제 올라와서 이거를 누가 썼는지, 실제 예. 작성자는 누구인지, 뭐 명의를 도용했는지 이런 예. 여부가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위가 이제 징계 없이 종결했지만 이게 다시 또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갈등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지금 네. 불거지는 분위기인데 예. 지금 이게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이 한동훈계에 대한 어떤 뭐 공격을 예. 하는 것 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예. 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출연하신 어떤 국민의힘 관계자들, 특히 약간 장동혁 대표와의 노선이 비슷한 분들은 나와서 네. 일관되게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낼 것이다 결국은. 그러고 공천 같은 건 줄 리가 없다. 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을 일관되게 했는데 결국 글로 가네요. 보니까 아닐 거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때 이제 재보궐 선거도 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로든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예. 이제 배지를 달아야지 또 당내 기반이 이제 뭐 좀 모색을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을 거란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예. 할까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극단적으로 나가는군요. 예. YTN 얘기 좀 해볼까요? 네. YTN 민영화 처분이 취소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일단 오늘 판결이 난 거는 예. 그러니까 YT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그러니까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예. 소송을 냈는데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으로 좀 돌아갈 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보도 태도를 취하는 공영방송들, 공영성이 예. 강한 매체들을 상대로 이제 좀 손을 봐야 한다. 예.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MBC, KBS도 그렇습니다. 좀 힘든 시기를 예. 겪었고 이 프로그램도 좀 많이 힘드셨죠. 방심이 제재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보도의 어떤 색채 예. 변화를 꾀하기 예. 위해서 방송사 사장 교체를 네. 계속 시도를 했었고 그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중도 예. 사퇴했었잖아요.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공영성이 좀 강한 매체였는데 이걸 이제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공영성을 약화시키려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 KDN과 한국마사회가 멀쩡일작을 가지고 있던 예. 그 보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라고 압박을 한 그랬었죠. 것이죠. 예.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팔 생각이 없어라고 예.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 지분을 31%를 민간에 넘기게 됐고, 근데 이제 YTN은 우리는 공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라고 이제 구성원들도 계속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뭐 매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송법상 보도 전문 채널은 최대 주주를 변경할 때 방통위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하겠죠. 안전 장치로 마련해 놓은 예.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신임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원래는 이제 그 보도 전문 채널 대주주 변동 심사를 원래 60일 정도 예. 하는데 그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8일 만에 그냥 끝내버리고 예. 그리고 승인 취지의 의결 보류를 결정한 직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고 예. 있는 김홍일 변호사가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예. 김홍일 그다음에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그냥 적격 심사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두 명이 약간 이어달리기 하듯이 바톤 네. 터치 하듯이 YTN 그 매각을 이제 졸속으로 완성을 했던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예. 설치를 한 것은 그러니까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방통위원들이 토론도 하고 설득하고 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방통위원 2명뿐이었으니까 2명이서 어떻게 다수결의 원리를 네. 작동을 시켰겠느냐.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최소한 그러니까 원래는 5명이 모두 하는 게 좋지만 최소한 3명 이상은 있는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내려졌던 처분이 대부분 취소가 예. 됐거든요. 이번에도 법원이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 됩니까? 근데 이게 바로 원상복구 되기는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럼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예. 다시 승인 여부를 그렇군요. 따져봐야 예. 합니다. 근데 YTN 노조 측은 그러니까 유진이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이제 방송의 독립성과 예. 공공성이 훼손이 됐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매각 절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를 전체로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라는 예.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씨 이야기 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해야겠네. 네, 예. 복수해야겠네. 뭐 그래서 정말 이게 YTN 매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예. 의혹까지 제기되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매각 그렇습니다. 결정, 예. 그다음에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빠른 절차 진행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이제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성배 씨가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 통일교 쪽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 예. 과정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국정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황 증거를 보면 의심스러운 점은 뭐 넘쳐나는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원상복구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원상복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분위기는. 네, 그것은 법적으로 또 어떻게 또 따져봐야 예. 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MBC도 이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네. 승소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 이제 그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됐던 것에 대한 예. 그 이제 취소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정은 기자도 고생 좀 했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그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제 MBC만 전용기에 탑승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예. 취지의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관련 보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당시 이제 한국 기자협회가 네. 이제 성명서를 냈었어요. 예. 그래서 권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탄압에 해당한다라고 당시에 이제 기자협회가 성명을 냈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문제되는 조치라는 그 이제 근거로 이 성명을 이제 인용 보도했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법정 제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방심위가 당시 이제 공정성을 위반했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행정법원 1심에서도 이게 이 제재는 뭐 위법하다라고 MBC 손을 들어줬었고 예.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MBC가 옳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군요. 예. 네. 자,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결정됐죠. 지명됐죠. 예. 네. 인사청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아직 임명이 된 건 예. 아니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미통일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통위가 방미통일로 이제 개편되면서 이진숙 전 반통위원장이 이제 자동 면직됐고 예. 2달 동안 이제 후보를 찾다가 지명이 됐는데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학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 또 인권법학회 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인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청문회 있겠군요, 이제. 네, 청문회는 한 12월 9일, 10일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이요. 네. 150일 동안 수사 계속했는데 마무리됐군요. 근데 네. 아직 뭐 좀 남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병 특검 수사는 크게 세 갈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해병의 죽음의 책임에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그렇습니다. 하는가. 예. 그다음에 최해병 죽음과 관련된 수사의 외압이 어떻게 예. 어떤 식으로 가해졌는가. 그리고 예.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의 실체는 무엇인가였는데 예. 일단 첫 번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으로써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풀렸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과 지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최해병 사망 2년여 만에 이제 예. 결론이 난 건데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판단했던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경로가 없었다면 2년 전에 진작 재판이 결론이 났을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압 의혹. 예.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라는 것은 실체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된 뭐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모두 다 기소가 됐습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제 그 VIP 경로설과 이제 이 수사 외압의 어떤 링크가 되는 예. 인물인데 이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자기한테도 이제 이게 화가 비칠 것을 우려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이른바 런종섭 사태를 런종섭 일으켰잖아요. 사태요.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외교부, 법무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 지시를 이제 차차차차 이행을 예.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명이 됐고 이 사람들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명 로비 실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밝혀지지 그렇죠.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구명 로비를 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근인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예. 뭐 멋쟁 해병 멤버이면서 이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할 만큼 인성근을 챙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김장한 목사는 왜 그 즈음에 뭐 대통령실도 방문하고 예. 임성근 전 사단장과도 통화를 하고 했었는지 예. 그것은 뭔가 그러니까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까지만 예. 나왔었고 명확하게 실체는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또 김건희 씨가 어떤 굵직한 사건은 다 김건희 씨가 지금 네. 배경에 있다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서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그게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군요. 네. 예. 자, 윤건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 전 장관의 네. 휴대폰이에요. 네. 김건희 씨가 김안방이라고 저장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뭐 안방마님의 안방인 거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최근에 계속 조금씩 나왔던 기사들이 이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 관련해서 수시로 메시지를 그렇죠. 보내고 예. 이건 어떻게 되고 예, 있어, 예. 내 수사는 어떻게 예. 되고 있어, 뭐 김혜경은 어떻게 되고 예. 있어, 김정숙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그거를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내란 특검팀이 보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여기에 더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올백 수사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때 뭐 중앙지검 지휘부가 막 교체가 되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막 7초 동안 막 침묵을 하면서 약간 그 예. 항의의 어떤 뜻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막 새벽에 수시로 뭐 박 전 장관에게 뭐 찌라시를 텔레로 예. 보낸다라든지 또 어제 우리 법조팀이 단독 보도한 거는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한테 찌라시를 보내고 예. 4시간 뒤에 똑같은 찌라시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다라든지 그러니까 행동을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이 부부가 이제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이 한몸추를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의 트리거가 김건희 씨였는지 예. 그러니까 어떤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용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예. 정치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데 관여한 예. 것이 이거를 규명을 하려면 이 공동체를 움직였던 것들을 좀 규명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는 분명히 정치적 운명 공동체 맞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드러나는 걸 보면 역시 V0는 김건희였다. 뭐 이런 정황은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보면 정치적 운명 공동체 맞는데 네. 약간 하수인 같은 거의 김건희 씨의 무슨 집사 변호사 같이 행동을 하는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면.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예.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요. 네. 답답한 일입니다. 예. 자, 근데 서울경찰청장 윤석열 씨 재판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봉식 전 청장은 그 계엄날 저녁 7시 반쯤 미리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서 미리 이제 계엄이 있을 예. 거라고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데 서울청장이었으니까 그 일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뒤늦게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예.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일이 많이 후회가 된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까지 막았던 게 출입을 막았던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그러니까 후회가 되고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들은 제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하고 하면서 예. 이제 말을 더 잇지 예. 못했으니까 너무 때늦은 후회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자기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표시를 예.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그 경찰을 동원하라고 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거를 듣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 그러니까 뭐 300명, 700명 갖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국회 그 출입에 관련된 내용은 정리된 거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이제 우발적으로 막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런데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말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뭐 수사에 시옷도 모른다고 비난하고 네. 자기가 어떤 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다 희화화시키면서 네. 자기는 살라 그러는 이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 없군요. 뭐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냐. 네. 이것도 자기가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앞뒤 정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회 벽이 몇 킬로미터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 3,500명, 4,000명이 필요하고 중앙지법에서 뭐 판결을 뭐 주요 재판이 있을 때도 내가 뭐 봉쇄를 해봤는데 몇 명 이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 핵심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남 탓이다. 아니다. 남 여인영 탓이다. 전 사령관도 네. 자기가 추적을 시켜놓고 추적이 영장 없이 되느냐고 수사에 시옷자도 모른다고 비난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또 많이 회자됐던 뉴스 중 하나가 전직 네.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평가였습니다. 여론의 평가.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인식 그러니까 예. 잘한 거 못한 거 예. 인식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잘못한 일이 많다. 그러니까 부정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1등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예. 많이 놀랍지는 않은데요. 예. 77%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고 예. 그다음에 부정평가 받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상위권을 예. 알려드리면 부정평가 순위죠. 네, 전두환 예. 씨가 68%, 박근혜 전 대통령이 65%,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이 50% 순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전두환보다도 상당히 높군요. 그렇죠. 9%. 예. 9% 포인트도 높죠. 예. 네. 그다음에 이명박, 문재인, 이승만 전 대통령 순으로 이렇게 예.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잘한 일이 많다라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전직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예. 대통령 68%, 그다음에 박정희 62%, 김대중 전 대통령 60%, 김영삼 전 대통령 42%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내란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기소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기소를 했지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예.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설명은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예. 국민을 우선해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근데 조 전 원장이 이제 예.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예.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예.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이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인데,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예. 그러면서 특검이 말한 게 본인이 알았던 대로 바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만 했더라도 진상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어도요. 참 네. 전통 외교 관료로서 정말 승승장구했는데 네. 어떤 계엄을 하는 대통령 밑에 관료로 들어가서 참 인생 막바지가 험하군요. 이 사람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게 뭐 어떤 공무원의 미덕은 아니잖아요. 아닌 당연히 거는 아니죠. 아니라고 예. 해야 되고, 특히 그렇습니다. 그게 뭐 보통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장인데. 죄값을 받아야겠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정 기자 그 네. 여론조사 한 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관련 배경. 네, 예. 네. 방금 전 소개해드린 그 대통령 공과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요. 네. 국민의힘 전 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를 했어요. 네, 예.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 예.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항소 소식이 없었는데 예. 어젯밤 12시를 기해서 26명 중에 21명이 항소장을 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 그리고 한교안 전 국무총리 등등 모두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5명은 뭐 국민의힘 송원성 원내대표나 김정재 의원 등 5명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예.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직 의원들은 검찰이 애초에 실형을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또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안 넘었기 예. 때문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검찰이 항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아무리 2심에서 많이 나와도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졌기 예.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이거든요. 항소를 제기해서 뭐 벌금을 낮출 수도 있고 예. 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노리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검찰이 이 패트 의원들의 어떤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그것도 수밖에 있고 2심, 3심 진행되는 동안 나는 아직 범죄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예.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